먹을 때도 어느 순간 덜 먹어야 되는 거고 덜 먹어서 살을 빼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필터링을 갖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다들. 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조금 나은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게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폭식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5년도 겨울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폭식증이라는 게 어쨌든 먹는 거랑 굉장히 긴밀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제 먹는 것도 이것저것 먹어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같이 놀아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거기에 되게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2005년도는 어떤 시기냐면은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 좀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외국에 살다가 이제 맛있는 것을 이제 외국에서 사 갖고 온 거죠, 한국에. 그래서 그거가 이제 피스타치오였는데, 피스타치오가 한국에서는 좀 비싼데 중국에서는 피스타치오가 좀 가격이 저렴해서 되게 많이 사왔어요. 근데 제가 피스타치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걸 되게 많이 먹었어요.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막 속이 되게 더부룩한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더부룩하네 그러는데, 아, 이걸 조금 개워내면은 되게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기억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좀 먹을 때가 있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2주에 한 번이든 약간 그런 식으로 개워내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되게 익숙한 패턴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먹었을 때 먹고 나서 약간 그 배부름을 느끼는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아예 먹기 전부터 약간 이거를 개워내고 이거를 먹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게 패턴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허기지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그런 상황에 좀 노출이 되면은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게 하루 종일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은 맛있는 걸 그냥 먹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자 해서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약간 뭔가 죄책감이 든다던가 아니면은 속이 안 좋다던가, 이게 한번 개워내기 시작하면 위의 기능도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속이 되게 부대끼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맛있게 먹고 나서 좀 속이 안 좋으면은 이게 개워내는 게 좀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음식을 단기간에 많이 섭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요령도 되게 많이 생기게 되고 이게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되게 강화가 되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음식을 맛있는 걸 먹었을 때도 그게 경험이 즐겁지가 않고, 어쨌든 먹는다는 경험은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경험과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이제 막 어디 카페든 레스토랑이든 이제 만나서 같이 음식을 먹는 건데, 제 한켠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온전히 몰입하는 게 쉽지가 않게 되는 거라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게 많으면은 뭐 하루에도 한 3-4번 이상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심할 때는 뭐 며칠 동안 계속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생활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가까이 2005년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은 들었죠. 정말 멈추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멈출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겠죠. 대학교 내에서 상담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받아는 봤는데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았고, 뭐 혼자서도 어떻게 해서든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 먹는 시간 외에는 최대한 제 생각을 좀 다른 데다가 돌리려고 뭐 영화를 많이 본다든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냥 수다를 많이 떤다든지 계속 정신을 먹는 거에 좀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게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다른 거라서 먹는 거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외모적으로나 몸에 대해서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있잖아요, 다들. 그리고 그거는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노출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이라면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겠지만은 가족한테서도 그렇고 그냥 TV나 미디어에서도 비춰지는 것도 그렇고 여자는 기본적으로 좀 날씬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보여야 된다든지 어떤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이미지가 너무 한결같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추려고 이제 몸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가족들은 더 친밀한 관계니까 너 뭐 살 좀 빼면 더 낫겠다 아니면은 너는 뭐 종아리가 좀 두꺼우니까 종아리를 얇게 하는 뭐 그런 거를 해보면 좋겠다라든가 특히 저는 저희 형제가 되게 날씬해가지고 약간 비교군이 되는 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봐도 저희 형제는 너무 날씬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도 많이 했고 저는 반면에 항상 통통한 사람이기는 했어가지고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되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옷 같은 거 사이즈를 고를 때도 약간 프리 사이즈인데 프리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그냥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입으면은 태가 안 나거나 제 사이즈가 없기도 해요. 저는 많은 경우에는 이제 바지 같은 게 항상 뭔가 종아리에서 걸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바지가 종아리가 저랑 진짜 안 맞아요. 그래서 아예 종아리부터 안 들어가니까 입을 수 없는 바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몸이 잘못됐다는 사인을 주는 거죠. 계속 내가 옷을 입을 만한 게 없다. 내가 입으면은 모양이 안 난다.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만들지를 않는다.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내 몸이 계속 부정당하는 게 일상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물건부터 뭐 미디어에서 보이는 영상이라던가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 모든 게 다 그런 거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 시간이 나한테 다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그 당시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너무 끊고 싶으니까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다 이게 좋은 경험이 됐다는 걸 아니까 딱히 뭔가 그냥 고생이 많다 약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덜 얘기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당시로서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에서 내가 이겨내고 있다는 거를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 나름대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에 대해서 바꾸고 싶은 건 없어요. 항상 그냥 그러니까 지금이 있는 거고 저는 지금 삶에 꽤 만족하고 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친구들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힘든 시절을 보내서 딴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요.